무릎 건강은 단순히 관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남은 인생 전체의 이동권을 지키는 일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다리를 쭉 뻗은 채 발끝을 위아래로 20번 움직여 관절 윤활을 깨운다.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들어 10초 유지하고 좌우를 번갈아 반복해 허벅지 지지 근육을 활성화한다. 기상 후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 관절과 근육에 수분을 공급한다. 바닥에 쪼그리고 앉는 생활을 줄이고 침대와 의자를 중심으로 생활 동선을 바꾼다. 다리를 꼬는 습관을 버려 무릎 관절 회전을 막는다. 하루 7,000보를 목표로 숨이 차지 않는 보통 속도로 꾸준히 걷는다. 체중이 늘수록 무릎 부담이 커지므로 저녁은 항상 배부르기 전에 멈춘다. 달걀과 두부, 닭고기로 단백질을 보충하여 관절 지탱 근육을 유지한다. 멸치와 두유로 칼슘 섭취를 늘려 뼈 건강을 지킨다.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과 생강차로 관절 염증을 관리한다. 벽에 등을 대고 앉아 무릎을 90도로 굽힌 채 30초 버티기를 하루 3회 실시한다. 의자에 앉아 발에 수건을 걸고 끌어당겨 허벅지 앞 근육을 강화한다. 벽을 짚고 종아리 스트레칭을 20초 유지해 하체 혈액 순환을 돕는다. 계단은 반드시 손잡이를 잡고 한 발씩 천천히 오르내린다. 밴드를 발목에 감아 앞뒤로 당겼다 풀어 관절 안정근을 키운다. 통증이 생기면 첫날은 냉찜질 15분으로 붓기를 잡는다. 다음 날부터는 온찜질을 하여 혈류를 회복시킨다. 통증 중 무리한 걷기나 점프 운동은 즉시 중단한다.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밤 통증으로 잠에서 깨면 병원을 찾는다. 무릎은 나이 때문에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관리 부족으로 약해지는 관절이다. 겁내지 말고 매일 조금씩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다. 스트레칭 5분을 하루 루틴으로 고정한다. 외출 시에는 무릎 보호대를 착용해 관절 부담을 줄인다. 장시간 앉은 뒤에는 바로 걷지 말고 1분 제자리 풀기를 먼저 한다. 바닥 청소나 작업 시 무릎 쿠션을 반드시 사용한다. 낮은 의자는 피하고 앉을 때 항상 허리를 곧게 세운다. 신발은 쿠션이 좋은 기능성 신발로 교체한다. 물 섭취는 하루 최소 1.5리터를 유지한다. 이 기본 행동을 지키는 순간 무릎의 회복이 시작된다. 걷는다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스스로 삶을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한다. 내일 아침 발끝 스트레칭 20번으로 하루를 연다. 작은 반복이 10년과 20년의 움직임을 결정한다. 늦지 않았다. 지금 시작하는 관리가 남은 인생을 다시 걷게 만든다. 무릎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활동을 줄이게 되고 그 순간부터 근육은 급격히 약해지기 시작한다. 근육이 줄어들면 무릎 관절에 실리는 충격을 흡수할 구조가 사라져 통증은 더 심해진다. 그래서 무릎 관리의 핵심은 걷지 않는 것이 아니라 통증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아침 기상 후 침대에 앉아 무릎을 펴고 발목을 돌려 관절 가동 범위를 유지한다. 각 방향으로 10회씩 천천히 돌려 관절 윤활액 분비를 촉진한다. 샤워 전에는 종아리를 손으로 마사지해 하체 혈액 순환을 먼저 열어준다. 샤워 시에는 너무 뜨거운 물로 오래 서 있지 말고 3840도의 물로 10분 안에 끝낸다.
욕실에서 미끄럼 사고를 막기 위해 반드시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용한다. 집안에서는 절대 슬리퍼를 맨발로 끌며 걷지 않고 발에 맞는 실내화를 신는다. 미세한 비틀림이 누적되면 무릎 통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휴식을 취할 때는 다리를 완전히 쭉 뻗은 채 쿠션을 발목 아래에 두어 정렬을 맞춘다. 무릎 아래에 받치는 습관은 오히려 관절 각도를 굳게 만들어 피한다.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는 무릎을 구부린 채 장시간 유지하지 않는다. 30분마다 반드시 일어나 2분간 제자리 걷기를 실시한다. 걷기 전에는 허벅지 앞뒤 스트레칭을 모두 시행한다. 통증 경향이 있는 쪽 다리는 특히 2배로 스트레칭 시간을 갖는다. 외출 전 준비 단계부터 무릎 보호는 시작된다. 신발은 반드시 바닥 쿠션이 살아있고 발에 밀착되는 제품으로 고른다. 굽이 높은 신발이나 딱딱한 구두는 모두 무릎적이다. 비 오는 날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가 부착된 신발을 착용한다. 대중교통 이용 시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반드시 손잡이를 잡고 양발로 균형을 유지한다. 양쪽 발 체중 분산을 의식적으로 조절한다. 한쪽 다리에만 체중을 실을 경우 무릎 부담은 최대 3배 증가한다. 정차 신호 대기 시 다리를 꼬거나 발끝을 세우지 않는다. 양발 전체로 바닥을 지면에 붙이며 균형을 유지한다. 길이 보행 시에는 발끝을 뻗는 보폭 걷기를 하지 않는다. 발 앞꿈치부터 착지하고 발바닥 전체가 닿은 뒤 밀어내듯 걷는다. 이 보행 습관 하나만 바꿔도 무릎 충격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오르막길에서는 보폭을 평소의 70%로 줄인다. 내리막에서는 시선을 바닥에 두고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여 무릎 부담을 분산한다. 횡단보도를 급히 건널 때 뛰는 동작은 무릎 손상을 가속화한다. 시간 여유를 미리 확보하여 절대 뛰지 않는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온찜질로 무릎 근육을 풀어준다. 찜질은 무릎 원위부까지 포함하여 1520분 유지한다. 그 뒤 수분 섭취와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대사를 회복시킨다. 무릎 관리에서 가장 간과되는 부분이 바로 체중 관리다. 체중 1kg 증가는 무릎에 36kg의 부담을 더한다. 소식 습관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어떤 운동도 의미를 잃는다. 밥그릇 크기를 절반으로 줄이고 단백질 비중을 늘린다. 튀김, 밀가루 위주의 식사는 반드시 주 1회 이하로 제한한다. 라면이나 인스턴트 음식 속 나트륨은 관절 부종을 즉시 악화시킨다. 국물 음식은 남긴다. 짠 반찬은 물에 한번 헹궈 섭취한다. 관절 보호 영양소 섭취를 의식한다. 콜라겐 합성을 돕는 비타민C를 매일 과일 1회 섭취로 보충한다. 연어, 견과류의 오메가3는 염증 억제에 큰 역할을 한다. 칼슘은 흡수율이 높은 두유, 멸치, 치즈를 활용한다. 단백질은 체중 1kg당 일주일 목표로 설정한다. 근육이 감소하면 무릎 관리 자체가 무너진다. 근육은 약보다 강력한 치료도구다. 근력 운동은 절대 고강도로 하지 않는다. 무릎 질환이 있는 시니어는 가벼운 반복 운동만으로 충분하다. 의자 스쿼트는 하루 10회 3세트면 충분하다. 벽 스쿼트 버티기는 30초 3회 실시한다. 엉덩이 근육이 활성화될수록 무릎 부담은 줄어든다. 누워서 다리 들기 운동을 각 다리 10회씩 반복한다. 밴드 운동은
허벅지 내외측 근육 균형을 맞추는 핵심이다. 강화 운동 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으로 회복시킨다. 운동 후 통증이 발생하면 강도를 20% 낮춘다. 아프지만 참고 한다는 생각은 무릎 회복의 가장 큰 방해물이다. 통증 없는 범위에서만 꾸준히 움직여야 한다. 무릎 보호대는 장시간 보행 시에만 사용한다. 상시 착용은 근육 약화를 유발할 수 있다. 계단은 피할수록 좋지만 완전히 회피하지 않는다. 낮은 계단을 이용해 천천히 연습하면 오히려 관절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된다. 다만 무릎 통증이 심한 날에는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야간 통증은 관절염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 밤에 쑤시거나 열감이 느껴지면 전문 진료를 받는다.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는 증상 완화 중심으로 활용하되 의존하지 않는다. 장기 건강은 결국 생활 관리에서 판가름 난다. 수면 자세 역시 중요하다. 옆으로 누울 경우 무릎 사이 쿠션을 끼운다. 엎드려 자는 자세는 무릎과 허리에 최악이다. 침대 매트리스는 너무 푹신하지 않게 유지한다. 무릎이 살짝 들어간 채 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쿠션을 고른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한다. 장시간 누워 있으면 관절 강직이 심해진다. 활동 시간과 휴식 시간을 규칙적으로 배치한다. 아침 운동, 낮 활동, 저녁 스트레칭 루틴을 만들어 몸의 리듬을 만든다. 외로움과 우울은 활동 감소로 이어져 관절 건강을 악화시킨다. 동네 걷기 모임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해 사회적 활동을 유지한다. 사람과 함께 걷는 습관은 지속성을 끌어올린다. 주간 걷기 목표를 함께 공유하면 포기 확률은 크게 떨어진다. 무릎 관리의 성패는 꾸준함 하나로 결정된다. 하루 운동 10분이 10년의 이동 능력을 만든다. 오늘 한번 건너뛰는 선택이 내일의 불안을 키운다. 작은 실천이 쌓여 걷는 자유를 지켜낸다. 무릎은 교체할 수 없는 관절이다. 관리할수록 오래 쓸 수 있다. 오늘의 10분 스트레칭이 앞으로 남은 인생의 발걸음을 만들어준다. 걷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부터 무릎을 살리는 선택을 반복한다. 아침 햇빛이 들어올 때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하루의 첫 호흡을 시작한다. 충분한 산소 공급은 관절 세포 회복에 반드시 필요하다. 기상 즉시 찬 바닥에 맨발로 디디지 않고 양말이나 실내화를 신어 체온을 보호한다. 체온이 떨어지면 관절 혈관은 곧바로 수축한다. 아침 물 한 컵으로 체내 점도를 낮춰 관절 윤활을 돕는다. 물은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적합하다. 아침 식사 전 무릎 돌리기와 발목 순환 운동을 각 20회 실시한다. 관절은 움직일수록 윤활이 좋아진다. 가벼운 체조 후 무릎 주위 온열팩을 5분 적용한다. 아침마다 따뜻한 자극을 주는 것만으로 관절 강직은 대폭 줄어든다. 식사 시 염분을 30% 줄이는 조리를 의식한다. 국은 맑고 싱겁게 먹으며 건더기 위주로 섭취한다. 김치와 젓갈은 하루 한 가지로 제한한다. 칼륨을 보충하기 위해 바나나나 시금치를 곁들인다. 염분 배출 작용은 부종 완화에 필수적이다. 아침 단백질 섭취는 근육 보호의 핵심이다. 계란 1개 또는 요거트 1컵을 매일 챙긴다. 외출 전 무릎 스트랩이나 가벼운 보호대를 상황에 맞춰 착용한다. 무리한 장거리 보행이 계획된 날에만 사용한다.
버스를 탈 때 계단을 빠르게 오르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보폭을 줄인다. 손잡이를 잡고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인다. 좌석에 앉을 때는 한 번에 털썩 내리지 않고 무릎 각도를 유지하며 천천히 내려앉는다. 앉아 있는 동안에도 발목을 앞뒤로 움직이며 혈류 떨어짐을 방지한다. 호흡은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복식 호흡을 5회 반복한다. 스트레스 완화는 염증 억제에 매우 중요하다. 점심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다. 10분 걷기 후 휴식을 취한다. 식후 운동은 혈당과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이다. 집안일을 할 때 허리를 숙여 쓸지 말고 무릎을 굽힌다. 빨래를 옮길 때는 항상 의자를 이용해 앉아 작업한다. 빨래 바구니는 나누어 옮겨 한 번에 들지 않는다. 무거운 물건은 절대 허리와 무릎에 동시에 하중을 싣지 않는다. 설거지 시 싱크대에 발받침을 두어 한쪽 발씩 번갈아 올린다. 무게 분산이 허리에 이어 무릎 보호로 연결된다. 정오 이후에는 물 섭취 목표를 설정해 탈수를 방지한다. 탈수는 관절 연골 탄성을 저하시킨다. 오후 간식은 견과류 한 줌으로 대체한다. 과자나 빵 섭취는 염증과 체중 상승의 지름길이다.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안쪽까지 깊게 넣는다. 허벅지가 의자에 밀착되면 관절 부담이 준다. 오래 앉아 있을수록 관절 강직이 찾아온다. 알람을 맞춰 40분마다 일어선다. 자리에서 제자리 발 들기 20회씩 실시한다. 허벅지 앞근육 활성화는 즉시 통증 완화로 이어진다. 오후 외출 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 번 더 시행한다. 길 위에서는 바닥 상태를 항상 확인한다. 눈길, 빗길, 경사진 보도블럭은 무릎의 최대 위험 구역이다. 넘어짐은 단 한 번으로 평생 장애가 시작될 수 있다. 지팡이나 보행 스틱 사용을 주저하지 않는다. 보조기구는 약함의 상징이 아니라 현명함의 도구다. 귀가 후 양말을 벗고 발바닥 마사지를 시작한다. 발바닥 자극은 하체 혈류 개선에 매우 효과적이다. 테니스공을 이용해 발 아치를 굴려 자극한다. 종아리 스트레칭을 30초 3회 반복한다. 종아리 경직이 풀리면 무릎 하중도 가벼워진다. 저녁 식사는 되도록 소식한다. 취침 전 과식은 체중 증가와 야간 통증을 동시에 불러온다. 저녁에는 반드시 관절 스트레칭 시간을 둔다. 수건 스트레칭으로 무릎 뒤 근육을 늘린다. 벽에 발을 올리고 햄스트링을 40초간 늘린다. 관절 강직이 심한 날에는 온찜질과 스트레칭을 번갈아 진행한다. 더운 팩 10분, 스트레치 5분을 2회 반복한다. TV를 보는 동안 무릎을 세운 채 고정하지 않는다. 다리를 편 상태에서 발목 펌프 운동을 반복한다. 졸음이 올 경우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여 자지 않는다. 허리와 무릎 모두에 큰 부담이 된다. 바로 방으로 이동해 수면 자세를 갖춘다.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은 최소화한다. 블루라이트는 깊은 수면을 방해한다. 잠자리는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한다. 수면 호르몬 분비는 관절 회복의 필수 조건이다. 취침 시간은 일정하게 유지한다. 불규칙한 수면은 전신 염증 수치를 끌어올린다. 밤중에 깰 경우 억지로 잠들려 애쓰지 않는다. 조용히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 후 재입면한다. 일주일에 한 번 스스로 무릎 상태를 점검한다. 부기, 열감, 통증 지속 여부를 기록한다.
이상 변화를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월 1회 의사 또는 물리치료 상담을 받는다. 통증 완화만 목표로 삼지 않는다. 기능 회복을 함께 목표로 삼는다. 약 처방은 꼭 설명을 듣고 정확히 복용한다. 임의로 중단하거나 용량을 변경하지 않는다. 영양제 역시 전문가 상담 이후 선택한다. 과다 복용은 오히려 연골 대사를 방해한다. 날씨 변화에 따른 통증 패턴을 기록한다. 기압 저하 시 통증이 심해질 수 있다. 그날은 외출량과 운동 강도를 절반으로 줄인다. 자기 몸의 신호를 경청한다. 무시하면 통증은 경고를 넘어 위기가 된다. 긍정적 자기 대화는 통증 인지도를 낮춘다. 나는 움직일 수 있다는 믿음은 회복 속도를 높인다. 두려움은 걷기를 멈추게 만들고 관절 기능을 떨어뜨린다. 통증과 대화하며 관리하는 법을 배운다. 과거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지금 상태에 맞춰 목표를 재설정한다. 걷기 목표는 시간이 아닌 빈도로 잡는다. 하루 10분 걷기 3회를 기본으로 삼는다. 일관성 있는 움직임이 연골 생존의 열쇠다. 한 번의 무리한 걷기보다 매일의 10분이 귀하다. 무릎 관리 일기를 쓴다. 하루 한 줄 느낌을 기록한다. 작은 개선도 눈으로 확인하면 동기가 유지된다. 건강관리 동반자를 만든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약속을 공유한다. 84세에도 혼자 걷는 사람이 있다. 그 비결은 특효약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를 지킨 힘이다. 선택은 매일 반복된다. 걷기냐 포기냐, 관리냐 방치냐 사이에서 우리는 늘 결정한다. 지금의 선택이 10년 후 이동 능력을 확정한다. 무릎을 돌보는 일은 곧 자유를 지키는 일이다. 움직일 수 있는 몸은 인생의 마지막 사치다. 그리고 이 사치는 오늘 한 번의 스트레칭에서 시작된다. 당신의 무릎은 아직 충분히 회복할 자격이 있다.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난다. 의자를 밀고 발을 바닥에 붙인다. 작게 한 걸음을 내딛는다. 바로 그 한 걸음이 평생 걷는 인생의 시발점이 된다.